태평양 전쟁을 종식시키고 일본 제국의 패망, 동아시아 국가의 일제로부터의 해방을 불러온 핵무기. 1945년 첫 실전에서의 핵무기 사용 이후 2019년 오늘날까지 74년 동안 공식적으로 단 한 번도 쓰이지 않았던 핵무기가 실제 전쟁에서 쓰일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미 합동참모본부가 지난 6월 발행한 핵 운용 지침서에 전투 중 한정적 핵무기 사용이 명시됐기 때문인데요. 사실 이는 문서로 재확인된 것일 뿐 전혀 새로울 것이 없는 게 미국과 러시아가 중거리 핵전략 조약을 파기하고 탈퇴를 공식화하면서 이미 예견됐었던 일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한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지식을 크고 넓게 알고 싶어하는 대식가입니다. 교도통신과 도쿄신문은 지난 29일 미군이 전투 중 한정적 핵무기 사용을 상정한 새로운 핵 운용 지침서를 발행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본 언론이 보도한 지침서 관련 내용은 미국 과학자 연맹이 원본을 보존했다가 공개한 상태이므로 뉴클리어 오퍼레이션스로 구글링하면 누구든지 확인 가능합니다. 미군이 가정한 핵전쟁은 과거 나가사키, 히로시마와 같은 대도시에 사용돼 대규모 인명피해를 낳은 파괴적 전략 핵전쟁이 아니라 핵무기의 소형화, 경량화를 통하여 위력을 조절한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전투에서의 전술 핵무기 사용에 의한 핵전쟁을 말하는 것입니다. 전략 핵무기의 대표적인 예로서 차르본바, 전술 핵무기의 대표적인 예로서 B-61-12를 머릿속에 떠올리시면 미국이 상정한 전투 중 제한적 핵무기 사용에 의한 핵전쟁이 무엇을 말하는지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많은 언론들이 주목하듯이 이번 미 합참 핵 운용 지침서에서 눈여겨볼 만한 대목은 핵무기 사용은 결정적 승리를 거두고 전략적 균형을 회복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특히 핵무기를 사용함으로써 전황을 근본적으로 전환하고 지휘관이 전투에서 승리를 거둘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할 수 있다. 적대국은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핵무기에 더욱 의존하고 있다. 이들은 핵 위험 및 전쟁 종교를 위한 핵무기를 사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핵 억제와 위기 관리에 어려움을 낳고 있다. 미국의 핵 전력은 힘에 의한 평화라는 미국의 국가 목표에 이바지한다. 핵무기를 단순 전략적으로 보유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핵무기의 소형화, 경량화를 통해 핵무기를 기존 재래식 전력처럼 사용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의도가 10분 반영된 것은 물론이고 미국과 미국의 동맹국들의 안보를 핵무기를 적극 사용해 실질적으로 위협하고 있는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등 적성국의 존재를 생각한다면 미국의 이런 제한적 핵전쟁, 전술 핵무기 사용의 상정은 응당, 당연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절대 무기라고 불리는 핵을 막을 수 있는 건 오로지 핵뿐이니까요. 미국의 이런 움직임은 사실 전혀 놀라운 것이 아니라 INF, Intermediate Range Nuclear Forces Treaty, 중거리 핵전력 조약을 파기하고 탈퇴할 때부터 다 예견됐던 일이었습니다. INF는 과거 1987년 미국과 소련 사이에 체결한 군사 조약으로서 사거리 500km에서 5,500km에 달하는 지상발사 순항 미사일이나 탄도미사일의 실험, 보유, 배치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 조약은 과거 냉전 시절 주로 미국과 소련의 유럽에서의 핵전쟁을 막기 위한 조치로서 유럽 국가들은 이 조약으로 안보상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었으며 미국과 소련은 이 협약에 따라 각각 미국 846기, 소련 1846기의 미사일을 폐기하였습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지상에 한정한 중거리 핵미사일이 대상이었을 뿐 해상이나 공중에서의 중거리 핵미사일은 적용 대상이 아니었기에 미국과 소련 사이의 단순 핵 군축일 뿐이라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모든 국제 간의 조약이 시간이 오래 흐르면 그 의미가 많이 퇴색되고 흐지부지 되듯이 이 INF 체제도 8월 2일 미국이 마지막으로 공식 탈퇴 절차를 마치면 완전히 역사 속으로 사라질 예정에 있습니다. 이미 2014년 러시아의 조약 위반으로 오바마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 사이에 편지가 오가며 한 차례 트러블이 있었고 2017년 2월에는 문제가 된 러시아의 SSC-8 순항 미사일이 실전 배치가 됐다는 미국의 주장으로 또 한 차례 미국과 러시아 사이에 설전이 오갔고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10월 20일, 11월 6일 중간선거 지원 유세를 위해 찾은 네바다주에서 INF의 파기를 공식 선언하며 사실상 1987년 미소 INF 체제의 종말을 예고하였습니다. 그에 따른 당연한 수순으로서 올해 2월 2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미국은 오늘 러시아와 다른 조약 당사국들에 미국이 6개월 이내에 INF 조약에서 탈퇴할 것이라고 공식 통보했다 라고 하였으며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올해 3월 4일 INF 이행 중단에 관한 대통령령에 공식 서명하였고 7월 3일에는 INF 중단 법안에까지 서명함으로써 오는 8월 2일 미국이 INF 탈퇴를 공식 발효하며 1987년 미소 INF 체제는 기록, 문서, 법적으로 완전히 끝을 맺게 됩니다. 법적으로 봤을 때도 미국은 그대로인데 한쪽 당사국인 소련이란 나라는 없어졌으니 INF 폐기는 어찌 보면 당연한 수순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오로지 약육강식의 논리만이 존재하는 국제사회에서 종이에 글자 몇 줄 끄적여 있는 건 그냥 명분일 뿐이고 러시아의 협정 위반을 핑계로 미국이 INF를 탈퇴하려는 건 현재의 아주 중대하고 실질적인 위협 때문입니다. 바로 중국의 부상과 북한의 도발. 미소 냉전 시기 중국은 잘못된 체제 선택으로 14억 명의 거대한 인구와 땅덩어리를 갖고도 자신들 나라의 96분의 1 크기 3.7% 수준의 인구수를 가진 한국보다 못 살던 세계 최대의 빈곤국이었습니다. 그러나 1978년 덩샤오핑의 과감한 개혁개방 정책으로 중국은 지난 40년 동안 세계의 공장이라 불리며 연평균 9.5%의 초고속 급성장으로 GDP는 200배 커졌고 8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빈곤에서 탈출하는 등 일본을 제치고 확실한 세계 2위 경제대국으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이제는 중국몽 1대1로의 기치를 앞세워 과거 중국이 주변국들로부터 조공을 받으며 세계를 주름잡던 그 옛날 그 시절로 돌아가기 위해 팍스 아메리카나 슈퍼파워 미국의 패권에 도전장까지 내민 상태입니다. 바로 거기서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중국은 이 INF 체제와는 전혀 무관한 나라이기에 아무런 제약 없이 이미 2650여 개의 중거리 핵미사일을 실전 배치한 상태이며 이 중 60% 이상인 1600기의 미사일을 한국, 대만, 일본, 미국 등 태평양 지역 연안 국가들을 겨냥해 배치해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중국과 북한은 아무런 제약 없이 중거리 핵미사일들을 마구 쏘고 개발하며 미국과 그 동맹국들의 안보와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계속하고 있는데 이미 사라진 과거 소련과의 조약 때문에 미국만 일방적으로 손해를 본다는 건 당연히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힘의 균형, 국제 정치 역학, 국익 등을 생각해봤을 때 미국의 이런 일련의 조치들은 너무 당연한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합리적인 대응입니다. 중국 일당 독재 공산당의 미국 패권 도전과 북한 사교 세습 독재 정권의 끊임없는 한반도 공산화 야욕이 날로 점증해가는 현 동북아 국제정세. 이럴 때일수록 북중러 연합에 맞서 한미일 동맹의 최전선에 있는 대한민국이 이런 미국의 정책 변화를 미리 알아차리고 동조해 사드 추가 배치는 물론이고 일본, 대만과 함께 미국의 중거리 핵전력 미사일 도입을 적극 추진해 확실히 미 MD 체제에 편입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때입니다. 그런데 정권이 정권이니만큼 되려 일본과의 경제전쟁으로 대한민국이 망하니 마니를 걱정해야 할 때라는 게 참 안타까울 뿐입니다. 부족한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채널이 유익하다고 생각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새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